9페이지 보면은 수익 나오죠. 자, 오늘 수익과 비용 마무리 해버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출이 왜 나오느냐면은, 매출이 왜 나오느냐? 우리 수익을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이 나오죠. 영업수익이 매출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영업의 수익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익은 다 영업의 수익이거든. 그래서 여기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영업수익. 여러분 99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총 매출 마이너스 밑줄 보세요.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마이너스 매출 할인 그 세 가지 있죠. 그 세 가지를 딱 묶어서 매출 애누리와 환입 매출 할인 그 세 가지 뭐라고 부르느냐? 매출의 차감 항목 이렇게 불렀죠. 매출의 차감 항목 불렀습니다. 그럼 빼면 순매출이 나오죠. 이런 그 매출 내누리, 환입, 매출 할인 뜻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환입이 뭐죠? 반품. 반품이 환입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내누리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가격을 깎는 것.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가격을 깎는 것. 그것을 애누리라고 그랬습니다. 할인은 외상대금 조기 회수죠. 빨리 갚아주면 깎아줄게 이거죠. 빨리 갚으면 깎아줄게. 그게 바로 매출 할인이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는 매출액의 차감 항목이다. 100페이지. 자, 영업 외 수익이 나오죠. 네, 넘어갑니다. 101페이지는 자, 비용. 그 가운데 저 위에 표 보면은 비용에 이렇게 표시해야 되죠. 자, 비용은 비용도 영업 비용과 영업 외 비용으로 나오는데, 자, 영업 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로 나눈다 했죠. 그래서 책에다가 예를 들어 딱 묶어서 영업 비용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자, 맨 밑에 101페이지 맨 밑에 공식 있죠. 자, 이 공식은 나중에 배웁니다. 딱 그래 표시만 해두세요. 공식 4개 딱 묶어두세요. 예. 나중에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줍니다. 넘어가고요. 102페이지에서부터 이제 비용과 수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 어저께 우리가 실기할 때 500번대, 800번대 이런 얘기했죠. 그 500번대는 800번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500번대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죠. 공장, 제조, 생산이라면. 그래서 102페이지 보면은 저 매출원가 이래가지고 1 임금 바로 위에 보면은 500번대 계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이제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인데 몇 가지 특이한 것만 알면 됩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임금이라고 있죠. 임금. 임금은 뭐냐? 우리는 급여라고 배웠는데 급여는 사무직입니다. 임금은 생산직. 요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임금은 생산직이다. 생산직. 생산직 종업원의 급여는 임금 잡아주는 겁니다. 임금. 잡급은 뭐냐 그거죠. 알바, 일용직, 잡급, 일용직 말합니다. 일용직. 그 다음에 퇴직급여는 우리가 됐고요. 복리후생비 됐고요. 자, 중요한 건 5번과 6번 보세요. 5번에 가스 수도료 밑줄, 맨 밑에 6번에 전력비 밑줄 이래가지고 5번과 6번을 묶으세요. 5번과 6번을 묶습니다. 자, 800번대에서는 수도 광열비 이걸 잡아주거든. 그죠? 우리는 수도 광열비라고 배웠죠. 근데 공장에서는 전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전기를 따로 뗀 거야. 그래서 전력비, 나머지 가스, 수도료 이런 식으로. 알죠? 구분해놨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공장이 아니라도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구분해도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500번대는 가스 수도료와 전력비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본사 800번대에서는 수도 강렬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실무에 가면은 그냥 막 구분해도 되고, 알죠? 구분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가스 수도료 전력비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이 있구나, 그렇죠?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공장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구나.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 예제 메뉴에 보니까 103페이지 메뉴에 전기요금이라는 차변에 뭐 수도 강렬비가 아니고 전력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세금과 공가 있고요. 자, 외주 가공비 밑줄 요것도 이제 처음 보는 거죠. 외주 가공비가 뭐야? 외주는 바깥에 가공.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하청이라죠. 하청. 우리가 하청 준다 이런 얘기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볼펜이 있는데, 자, 이런 볼펜, 우리가 볼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볼펜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인쇄되어 있죠. 무슨 볼펜 뭐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요걸 인쇄해 버리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외주업체 있죠. 외주업체에 갖다 맡기면은 더 싸게 쳐. 그럼 맡기는 게 맞죠. 볼펜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개 만들어 가지고 요거 외주업체 갖다 주는 거야. 야, 요거 하는데 얼마야? 하면 뭐 100만 개니까 뭐 한 개 하는데 10원, 1000만 원, 콜 해주면 깔끔하게 오는. 그럼 1000만 원 줘야 되죠. 외주가 오는. 하청 준 거죠. 하청. 외주 준다 해야죠. 외주. 하청 준다. 그게 외주가 공비가 됩니다. 자, 수선비, 감가상각비, 잡비 됐고요. 그 밑에 800번대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급여 있죠? 예, 우리 이제 아는 것들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뒤에 급여, 퇴직급여 우리 했죠? 퇴직급여. 맨 밑에 복리후생비 있고요. 그 옆에 105페이지 봅니다. 메뉴에 자, 사원 유상무의 결혼 축하금, 예, 그 다음에 회식 비용, 그 다음에 급여 지급 시, 뭐 이거 3번은 잠시 놔두세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다룰 겁니다. 4번에 여비교통비, 예. 5번에 통신비 있고요. 통신비, 등기우편,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수도강렬비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뒤에 보니까 전기요금, 겨울난방 설교 둘 다 수도강렬비 됐죠? 아까 공장에서는 이거를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그 나머지는 가스 수도료로, 그죠? 그런 식으로 나눠 썼습니다. 그 다음 세금과 원가. 자, 세금과 원가가 좀 복잡하죠? 그 자동차세 나와 있는데, 저 3번처럼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것들,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들, 그런 세금들은 세금과 원가 잡고, 그런데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세금들이 있었죠. 취득세, 등록세. 그런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취득원가 포함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상공회수 회비되어 있죠. 상공회수 회비 밑줄 꺼놓고요. 또는 협회비, 협회비나 상공회수 회비 이런 것들도 세금과 원가 잡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건설회사를 한다. 그러면 상공회의소 회원가입을 하죠. 그 다음에 울산시 건설협회 이런 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업종별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을 하면 각종 정보들이 있죠. 그 정보들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가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데, 그죠? 예. 그런데 그 공사를 따기 위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종 단체에 회원가입을 해서 회비를 납부합니다. 세금과 원가 잡아주세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벌금이죠. 벌금. 직원이 회사 자동차를 가지고 출장 갔다 오면서 과속 스티커 끊겠다. 이럴 수 있죠. 또는 주차 스티커 끊겠다. 이런 거 벌금, 과료, 과태료.
그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늦게 냈다. 가산세 냅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세금과 공가로 잡아줍니다. 그 밑에 임차료 있고요. 차량 유지비 107페이지 보세요. 자, 메뉴에 주유대금, 주차료, 그 다음에 오일 교환을 위한 수리비 전부 다 차량 유지비 잡아줍니다. 그 다음 소모품비가 있고요. 도소인세비 있습니다. 그럼 도소인세비에서 자, 사무실 신문부동료 이번에 명함인세대금 있죠. 밑줄 요거 가끔 나옵니다. 명함인세대금 도소인세비입니다. 창구도서부의 도소인세비. 그 밑에 수수료 비용 넘어갑니다. 108페이지 뭐 수수료 비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접대비 나오죠. 접대비 필수예제, 거래처에 줄 선물, 2번 거래처 사장 식사 접대, 3번 결혼 축하금 전부 다 뭐다? 접대비 잡아줍니다. 보험료는 보험료고요. 운반비 있고 109페이지 자 본사 건물의 외관이 노후되어 도색하고 도색비 현금 지급하다 수선비, 광고 선전비 있고요. 보관료, 감가상각비 우리 예전에 했죠. 110페이지 대손상각비 역시 했던 겁니다. 대손상각비, 차빈의 대손상각비, 대빈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하죠. 예제 1번 보세요. 자, 100만 원의 1% 만 원이죠. 만원 설정합니다. 차빈의 대손상각비 만원, 대빈의 대손충당금 만원. 이런 거기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고 대손충당금은 평가계정이다. 평가계정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차감적 평가계정이다.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 아니다. 2번 보세요. 자, 100만 원의 1% 설정합니다. 100만 원의 1%면 만 원이죠. 근데 충당금 4,000원 있네. 4,000원 빼면 6,000원. 대손상각비 6,000원. 대손충당금 6,000원. 3번은 100만 원의 1% 만 원이죠. 근데 12,000원 있네. 2,000원 빼 차빈의 대손충당금 2,000원. 대빈의 대손충당금 환입 2,000원. 2,000원 환입시켜라. 자, 그래서 그 대손충당금 환입은 저 대손상각비랑 반대다. 대손상각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항목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 밑에 잡비 있고요. 잡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잡비 잡습니다. 뭐 유선방송 수신료, 폐기물 처리, 뭐 스티커 어쩌고 저쩌고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에 영업의 수익 나오네. 이자 수익 있고요. 배당금 수익,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죠. 임대료 있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 요거 한번 풀이 한번 해볼까? 112페이지 메뉴에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적인 그럼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이다. 단기 매매 정권이다. 이 말이죠. 단기 매매 정권이다. 보유적인 주식 100주. 액면 5,000원인데 장부가는 60만 원입니다. 100주인데 60만 원. 60만 원. 이거를 주당 7,000원에 매각하다. 요까지. 7,000원에 매각하다. 70만원. 요까지 보면은 분계. 대변에 단기 매매 정권 60만원. 60만원. 모두 현금 받다. 현금 70만원. 대변에 10만원 잡죠? 단기 매매 정권 처분이 단기 매매 정권 처분이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 있죠. 자, 수수료 있으면 어떻게 받게 되냐?
수수료 2만 원 차감한 거 받았대. 70만 원 받은 게 아니고 2만 원 차감한 68만 원을 받았답니다. 그죠? 2만 원 차감한 거 받았대. 현금 68만 원. 그러면 처분 이익도 얼마로? 8만 원. 이렇게 해줘야 대차가 같아야 되죠? 그죠? 대차가 일치해집니다. 네. 수수료는 저렇게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 잡으면 안 됩니다. 수수료 비용은 언제 하죠? 매입할 때 수수료 비용 잡죠. 그죠? 매입을 할 때는 수수료 비용 잡아주죠. 네,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매입을 할 때는 수수료 비용 잡지만 매각을 할 때는 수수료 비용 안 잡습니다. 그럼 이 수수료 비용 뭐죠? 영업의 비용 잡아야 되죠. 900번대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 900몇 번 수수료 비용 잡아줘야 됩니다. 112페이지 메뉴에 외환 차익 있죠? 자, 요거 외환 차익. 외환 차익이 뭐냐? 이런 외화, 달러, 이런 외화들은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주식도 환율이 주식 가치가 뛰죠. 그죠? 들쑥날쑥. 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또는 받을 거 있는데 또는 줄 거 있는데 환율이 바뀌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러면 먼저 112페이지에 외환 차익 있죠?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두 가지. 첫 번째 외환 차익. 자, 외환 차익은 뭐냐? 그 예제 보세요. 외화 장기 차익금 100달러, 당시 1,200원이었네. 자, 당시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입을 했대. 차변의 현금. 자, 당시 100달러인데 그때 당시 환율이 1,200원, 계산하면 12만 원이고 현금 12만 원 차입을 했습니다. 대변에 외화 장기 차익금. 외화 장기 차익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가 아니죠. 상환하는 거죠. 자, 3년 만기 조건으로 외화 장기 차익금 이렇게 차입을 했습니다. 그냥 장기 차익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상환합니다. 오늘 상환하는데 오늘이 환율이 얼마로 바뀌었죠? 현금으로 상환하는데 당시는 1,2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원이죠. 환율이 100달러가 현재 1,000원이 돼요. 계산하면 10만 원. 차입 당시는 환율이 1,200원이었는데 지금은 환율이 1,000원. 이렇게. 자, 그러면 상환합니다. 상환은 뭐 외화 장기 차익금 감소. 차변에 차익금 12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상환합니다. 현금 얼마? 10만 원. 여기 2만 원 차이 나죠. 외환 차익. 요걸 외환 차익. 당시는 12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회수할 때 환율이 떨어졌어. 10만 원. 외환 차익자. 115페이지 넘어옵니다. 저 위에 필수 외조 있죠. 외환 차손 3년 만기 조건으로 차입한 외화 장기 차익금 100달러, 1달러 1,100원이죠. 요거죠. 그때 당시는 1,100원이었다. 하나로 11만 원 빌려왔습니다. 현금 11만 원, 외화 장기 차익금 11만 원.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거 상환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환율이 얼마다? 1200원. 12만 원. 갚아줍니다. 외화 장기 차익. 차별 났죠? 네, 환율이 빌 당시는 1,100원이었는데 현재는 1,200원 되고 만원 올랐죠. 그래서 차별이 만 원이 차이가 발생하죠. 손해 맞죠? 외환, 차손. 외환, 차손. 환율이 위에 거는 환율이 떨어졌고 밑에는 환율이 올라버렸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환율이 변화가 생기면서 상황에 따라서 차익, 차손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기 외환 차익, 외환 차손입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 보세요. 112페이지는 꼭 주식 평가하듯이 평가하는 겁니다. 112페이지. 112페이지는 외화 환산 이익 있죠? 자, 외화 환산 이익. 자, 8월 5일 거 외국한 은행에서 3년 만기 조건으로 외화 1,000달러를 차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입금하다. 그러면은 1번은 자, 3년 만기 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자, 1,000달러. 환율이 1,100원이랍니다. 계산하면 110만 원 되죠. 자, 이거를 차입을 한 거야. 차빈의 보통예금 110만 원. 책에 나와 있죠.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보통예금,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그런데 결산 때, 결산이면 12월 31일. 결산 때 하는 거니까 이런 우리가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퇴직급여 이런 것들 있죠. 이 전부 다 결산 때 하는 거예요. 요것도 결산 때 하는 거예요. 결산 때 올라간 거야. 또는 내린 거야. 주식 평가하듯이 하는 겁니다. 내가 외화 장기 차익금이 있었죠. 그럼 이거 환율이 오르든지 내릴 수도 있겠죠. 그거 계산하는 거. 환율이 어떻게 됐다? 900원으로 하락하였다. 환율이 900원으로 하락하였다. 곱하기 900원. 환율이 1,100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할 때 땡큐네. 계산하니까 얼마? 90만 원. 외화 장기 차익금이 110이 아니고 90 된 거야. 그죠? 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땡큐. 그죠? 땡큐. 공개. 여기서 20만 원 없어요. 20만 원 줄었죠? 차변의 외화 장기 차익금. 외화 장기 차익금 20. 대변은 뭐라 하느냐? 외화 환산 땡큐죠. 2. 땡큐니까 2. 처음에 빌릴 당시는 1달러당 1,100원인데 결산 때 딱 보니까 1달러당 900원 된 거야. 와, 200원 떨어졌네. 땡큐. 외화 장기 차익금 20만 원 감소. 그죠? 90 되니까 원래 110이었는데 90만 원 되었으니까 20만 원 감소되는 거야. 감소 환산이 115페이지 보세요. 얘들은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칠 때까지 세무 2급에도 잘 나오는 애입니다. 원래 세무 2급에 잘 나오는 애들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회계 1급에서 막 출연합니다. 회계 1급. 그러더니 회계 2급에서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자, 115페이지 외화 환산 손실 있죠? 마찬가지. 뭐죠? 1번 3년 만기 조건으로 1,000달러를 1,100원에 차입을 했죠. 1,000달러를 똑같네. 1,100원에 차입을 했대. 그러면 110만 원이잖아.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110만 원.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110 이렇게 했죠. 했는데 결산대, 그죠? 결산대, 여기 결산대, 주식 투자처럼, 그죠? 환율이 어떻게 변했다? 환율이 1,200원 돼버렸다. 환율이 1,200원이 돼버렸어. 환율이 1,100원이었는데 빌릴 당시는 결산대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그랬어. 야, 이 골치 아프네. 그죠? 가만히 앉아서 빚이 증가되는 거죠. 그죠? 110만 원이 가만히 앉아서 120대인 거야, 빚이. 그죠? 가만히 앉아서 빚이 얼마 증가되었죠? 10만 원 증가.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10만 원. 가만히 앉아서 10만 원이 증가됩니다. 손해봤죠? 외화 환산 외화 환산 손실 10만 원. 외환 차익 차손과 외화 환산이 외화 환산 손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외화입니다. 외화. 시험에도 딱 정해져 있어. 만약 일반 전표에 출제되죠? 그럼 얘. 우리 어저께 우리가 일반 전표, 그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매입 매출 전표 이런 문제 있죠? 거기에 출제되면 얘예요. 근데 요 뒤에만 결산 문제 나오거든. 결산에 출제되면 얘들이 딱 정해져가 있다. 왜? 얘들은 결산 때만 합니다.